안녕하세요, 시드맨입니다. 소니 RX100 마크 6를 준비해 봤는데요. 좀 사용해 봤는데 사용해 보고 난 뒤에 장점 단점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. RX100 같은 경우에 이미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. 네. 그리고 계속 뭐 1, 2, 3, 4, 5, 6 이렇게 나온 만큼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나온 모델이고요.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6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 줌을 좀 더 많이 되도록 했어요. 그래서 광학 8배 줌을 넣었는데 미리로 환산해 보면 200mm까지 늘려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망원에 조금 특화된 모델이에요. 그 전에 모델에 비해서는 망원이 확실히 더 좋아졌고, 대신에 밝기는 렌즈 밝기는 좀 더 어두워졌어요. 일단 제가 외형부터 좀 볼게요. 그건 좀 이따가 밝기 부분 설명드리고, 앞부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뷰파인더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켜졌잖아요. 근데 이게 그전에는 이걸 누르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.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는데, 이거는 계속 켜지는 걸 유지할 수도 있어요, 설정 통해서. 근데 이걸로 켰을 때 기본 설정을 이걸로 꺼버리면 같이 꺼져 버립니다. 그리고 렌즈 앞부분에 나왔다가 껐을 때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요. 예. 보면 그전 거보다 단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, 제 느낌에. 왜냐면 이게 무게가 더 늘어난 건 아닐 텐데 켰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부분이 그전과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버거워 보이는 느낌. 근데 물론 올라갑니다. 그렇죠? 본체를 밀어 올리죠. 네, 그만큼 힘이 좋은 거고. 좀 세심하게 좀 달라진 부분, 아래쪽 부분에 여기 고무 같은 거, 네, 이 부분 놨을 때 바닥에 닿거든요, 이 부분이. 그래서 이 부분 까지지 않도록 하려고 고무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박혀 있어요. 그리고 뒤에 LCD는 더 자유롭게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. 네, 이렇게 또 조정 가능해서 셀카도 가능하고 로우 앵글, 하이 앵글 다 가능하고요.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당겼을 때 보시면은 200mm까지 망원이 가능합니다. 지금 너무 가까워서 지금 초점이 안 잡히는 건데 이제 멀리서 나가서 하면 이제 잡히겠죠. 근데 보면은 조리개가 지금 4.5까지 됐어요. 그리고 기본 조리개가 2.8. 기존의 5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1.8에서 2.8이었어요. 그래서 렌즈가 상당히 많이 밝다는 게 장점으로 내세우고 했지만 이번에는 렌즈가 밝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. 왜 이유라고 하면은 망원을 넣었기 때문에 렌즈가 그만큼 밝기가 어두워졌어요. 물론 촬영하는 거,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. 뭐 촬영 품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고, 밖에 나가면 오히려 조리개를 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, 실내 촬영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크게 장점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야외 해외 나갔을 때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안에서 음식 사진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렌즈 밝기를 좀 더 밝게 조리개를 그냥 풀어서 좀 약간 아웃포커싱이 좀 많이 되도록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실제 사용해 봤을 때 RX100 뭐 다른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RX100 시리즈가 괜찮았던 게 있다면 사진을 보정해주는 부분에서 사진 품질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보면은 약간 빨간색 부분은 좀 더 빨갛게, 그리고 좀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찍었던 사진 중에 빔 프로젝트 사진을 찍었는데요. 빔 프로젝트 화면이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생기잖아요. 근데 약간 좀 제 눈을 봤을 때 좀 어두웠어요. 근데 얘를 찍으니까 파란색이 더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나와 보이게 찍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사진 남기는 건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남는다?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사실적인 이미지 남기기에는 필터 그 후보정 하는 부분은 꺼야 될 것 같아요.
예, 그 부분 켜져 있어서 물론 사진 좀 더 좋게 보이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건 4K까지 동영상 촬영 가능하거든요. 메뉴 들어보면 지금 어디 갔네요. 네, 녹화 설정에 보면은 4K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60프레임으로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으로도 촬영이 가능한데, 그리고 30프레임에 100까지 꽤 고화질 촬영이 가능해요. 그런데 알아둬야 될 거는 손떨림 보정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건 아니어서 짐벌이나 다른 거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. 많이 좀 떨립니다.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이 4K에 30프레임 이상으로 했을 때 5분으로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동영상 촬영할 때 계속 길게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, 이게 크기가 바디가 작기 때문에 좀 열을 잘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야외에서 만약 촬영하는 경우는 더 그럴 텐데, 동영상 촬영하다가 온도가 높으니까 끄라고 경고가 뜰 수 있어요. 실제로도 제가 일부러 실내에서 장시간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. 5분 촬영하고 끝났을 때 또 누르고, 끝났을 때 또 누르고 해서 몇 번 해봤는데, 한 4번째 정도 됐을 때 온도 경고가 뜨는 거예요. 근데 실외에서 하면 온도가 지금 여름엔 더 높기 때문에 더 빨리 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이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캠코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습니다. 촬영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거는 AX100인데요. 이건 동영상 촬영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뭐 길게 얼마든지 찍어도 문제가 안 돼요. 뭐 몇 시간, 뭐 몇십 시간 찍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. 촬영 시간 제한도 애초에 있고요. 그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, 세부 메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이런 뷰파인더 이게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 사실 크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이걸 애초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, 플래시 같은 경우도 위로 이제 방향 바꾸는 거, 이렇게 당기면서 촬영하는 거, 이렇게 천장 바우스 하기 위해서요. 그런 것도 문제가 없고 했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앱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서, 막상 비교해 보면은 그 전 모델과 봤을 때는 조리개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. 마건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촬영할 때 사실 크롭을 해버리면 상관없거든요. 이게 망원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렌즈 크기가 더 커지고 사이즈가 더 커지고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, 망원 200mm로 찍었을 때 200mm로 봤을 때 그 화질이 아주 쨍하고 좋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래서 막상 비교해보면 조리개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했을 때 네, 지금 보면은 1.8로 더 밝게, 좀 더 밝게 찍을 수 없는 부분, 지금은 그래도 지금 빛이 충분하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,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한 스텝 정도 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실제 사용을 해보면 노이즈 잡는 부분이랑, 그리고 사진을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그 후보정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막 찍어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카메라.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운,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, 이게 RX100 시리즈가 제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가, 뭐 다른 것도 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,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, 충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용이 가능해요. 네, 다른 거는 이렇게 충전을 꽂아버리면 USB 장치 연결된 걸 떠서 충전하면서 사용이 안 되거든요. 근데 RX100 시리즈는 이게 됩니다. 배터리를 빼도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액션캠 같은 경우 됐는데, 빼볼까요? 이렇게는 안 켜지는군요. 그쵸? 이렇게는 안 켜진다. 이렇게는 안 켜지는데, 여튼 보조 배터리를 연결시킨 상태로도 켜집니다.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켜져요. 보면 지금 배터리에 지금 충전 중이라고 표시가 되죠. 충전하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, 얘가 배터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게, 야외에서 촬영할 때요,
저도 실제로도 예전에 RX100 쓸 때 그랬는데, 해외 나갔을 때 배터리가 뭐 계속 사진 찍다 보니까, 그리고 켜진 상태로 언제 사진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켜놓은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아무래도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뭐 구경할 건 많고 찍을 건 많고 배터리는 한정적이고. 근데 USB 케이블 긴 걸 준비해서 충전을 계속 하면서 촬영하면은 메모리 요즘 용량 큰 거 많잖아요. 그래서 메모리 꽂아 두면은 거의 무제한 촬영이 가능해요. 계속 지나다니면서 연사를 막 하고요. 그래도 배터리도 걱정이 없고 보조 배터리 생겼으니까 촬영도 용량이 뭐 남은 넘치니까 막 촬영할 수 있고,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나중에 와서 사진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을 뿐이지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, 이것도 계속 유지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전 모델도 마찬가지지만. 근데 아쉽다고 한 거는, 이걸 얘기해야 되는구나. 이 커버가 아예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어 형태처럼 나와서 좋은데, 이게 지금 끈 형태로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열고 닫고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약간 좀 더 견고하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자주 그렇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. 어차피 충전할 때 이쪽으로 충전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뭐 연사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전과 똑같아서 뭐 또 설명하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연사나 아주 작은 점으로 표시되면서 미세한 AF가 가능한 부분, 그리고 AF 속도가 워낙 빠르고 메모리 카드만 빠른 걸 집어넣으면 사실 연사는 이렇게 작은 기종에서 이 정도 성능 따라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워낙 좀 있기 때문에 제 경우라면 망원을 꼭 그렇게 자주 촬영하는 분이 아니라면은, 망원에 진짜 특화해서 촬영할 게 아니면은 6보단 5가 좀 더 좋지 않을까.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마크 6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